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가족을 다시 만나기 위해 끝까지 달려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한 소년의 운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눈은 소리 없이 묘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 언덕 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가족 묘지 앞에 한 쌍의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도윤, 64세, 국내 물류 대기업 세진글로벌의 창업자이자 회장.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 회사를 키워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사업가의 위엄보다 아버지의 상실감이 더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그의 아내 윤서아, 61세, 항상 단정한 차림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남편 곁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는 곳은 1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한준호 당시 36세의 묘소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묘비 위에 놓인 하얀 국화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올해도 혼자 오게 만들었네. 서아의 목소리는 눈발에 묻힐 만큼 작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갑 낀 손으로 묘비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낡은 운동화를 끌며 걷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보라 사이로 3명의 아이가 보였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그보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 그리고 두꺼운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더니 묘비에 적힌 이름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여기야.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 아이들, 왜 여기 있는 거지? 서아도 느꼈습니다. 묘역이라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긴장감. 소녀는 조심스럽게 묘비 앞에 작은 초콜릿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 그 말은 눈보라보다 더 차갑게 두 사람의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도윤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린 다 흩어져. 여자아이는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국 간대. 다른 집으로. 그 말이 끝나자 묘역의 공기가 눈에 보일 듯 얼어붙었습니다. 서아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얘들아, 혹시 누구 찾고 있는 거니? 소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어른처럼 버티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기 한준호 씨 묘 맞죠? 도윤의 손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이 마지막이라서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여자아이는 아기를 토닥이며 울음을 참고 있었고 아기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얕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이상하게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옆모습, 턱선, 눈매, 어디선가 본 듯한 지울 수 없는 익숙함. 이 아이들, 누구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녀는 다시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린 괜찮아요. 그냥 인사하러 온 거니까. 그리고는 새 아이가
눈보라 속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잠깐만. 소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너희, 준호를 어떻게 아는 거니? 긴 침묵. 그리고 소년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언덕을 내려가고 난 뒤 묘비 아래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눈에 젖어 모서리가 흐려진 사진. 젊은 준호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서아야. 사진 속 아기의 눈매. 그리고 조금 전 본 소년의 눈 같은 선이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사업가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설마 눈보라가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묻혀있던 진실이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멈춘 뒤에도 한도윤의 시선은 언덕 아래로 사라진 아이들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묘역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 그리고 조금 전 묘비 앞에 서 있던 소년의 눈. 닮았어.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도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살아있을 때 사생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애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철저히 선을 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남겨진 것이 있다면.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재훈 씨, 지금 바로 묘역 CCTV 확인해. 방금 내려간 아이들 이동 경로 추적해줘. 수화기 너머에서 비서실장 강재훈 52세의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예, 회장님. 전화가 끊기자 서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확신하기 시작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보육시설, 회색 벽과 오래된 철문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이하준, 14세. 그는 동생 할인 11세과 막내 아기 하율 8개월을 데리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준아, 어디 갔다 왔어? 하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요. 시설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세 아이는 각각 다른 곳으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준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입양 동의서, 해외 입양 진행서, 그리고 막내 하율 이름이 적힌 양육 포기 서류. 하준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선생님, 응? 혹시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시설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쪽 가정이 아기만 원한다고 했어. 그 말은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빠, 우리 또 헤어지는 거야? 하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진글로벌 본사 38층 회장실, 도윤의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이동 경로가 표시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재훈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 쪽 보육시설입니다. 아이들 기록 조금 이상합니다. 도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상하다? 보호자 기록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3년 전에 한꺼번에 입소했는데 입소 경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서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삭제?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 준비해. 지금 가십니까? 그래. 그의 목소리는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본다. 보육시설 앞. 검은 세단이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과 서아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시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시설장의 시선이 그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혹시 오늘 묘역에 계셨던 분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소년 하나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하준. 그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예요? 그 질문이 공기를 가르듯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세게 흔들렸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던 소년의 눈빛은 겁먹은 아이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빠 친구예요? 소년 이하준의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어서 도윤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서아가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준이 맞지?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은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내일이면 여기서 나갑니다. 도윤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어디로? 시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셋 다 따로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셋을 나눈다고요? 시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라. 그 순간 하준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제가 싫다고 했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동생들이랑 떨어지기 싫다고. 도윤의 심장이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시설 안작은 상담실, 책상 위에는 입양 서류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강재훈이 서류를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거 정상 절차 아닙니다. 도윤의 시선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뭐가? 입양 기관 이름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돈?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분리 입양 조건으로 해외 기부금이 들어온 흔적이 있습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거래했다는 거야? 재훈은 말을 아꼈지만 침묵이 이미 답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기숙사 방 하리는 잠들어 있었고 아기 하율은 작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낮에 만난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사람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형? 할인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진짜 헤어져? 하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불을 더 끌어올려 동생을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설 입구 검은 승합차가 도착했습니다. 외국인 직원 2명과 입양기관 담당자가 서류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시설장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고 아이들은 복도 끝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하율 보호자 인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준의 손이 아기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처음으로 그는 크게 말했습니다. 동생 못 보내요. 담당자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계약 끝났어. 애가 결정할 문제 아니야.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구두 소리가 천천히 복도를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윤, 그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 위로 차갑게 가라앉은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강재훈과 법무팀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양 절차 지금부터 중지합니다. 복도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법적 검토 끝났습니다. 이 계약 무효 가능성 높아요.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 말을 도윤이 끊었습니다. 아이 보호자 측 법적 대리인입니다. 하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처음으로 자신을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준이 물었습니다. 왜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년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너희 혼자 두지 않으려고. 그 한마디가 복도 안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입양 담당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적 대리인이라고요? 누가 의뢰했는데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무팀 직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입양 계약은 아동 분리 조건과 후원금 연계 정황이 확인되어 긴급 정지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시설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정지요? 예. 지금 이 자리에서 강행하시면 형사 책임까지 검토됩니다. 복도 공기가 조용히 뒤집혔습니다. 입양 담당자는 잠시 계산하듯 눈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닙니다. 도윤이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복도 끝. 하주는 동생들을 뒤로 숨기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윤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묘역에서 본 얼굴, 사진 속 남자, 그리고 지금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 모든 게 이상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무릎을 살짝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너희를 데려가지 못해. 하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시설 회의실, 서류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강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아이들 입소 기록 일부 복구됐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가 나왔지?
재훈이 태블릿 화면을 돌렸습니다. 입소 날짜, 3년 전, 사고 보고서, 그리고 지워졌다가 복구된 보호자 이름. 도윤의 손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이름이, 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 화면에는 고인이 된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 기록, 한준호 임시 보호 요청. 방 안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아이 없었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입소 경위에 사고 기록 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 미혼부 사망, 아동 3명 보호 요청, 서아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 한쪽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확실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확인만 남았습니다. 회의실 문 밖, 하주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자신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한준호, 소년의 숨이 멈춘 듯 느려졌습니다. 아빠 이름, 어른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둘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 알아요? 도윤의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대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주 잘한다. 소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아니죠? 그 질문은 칼처럼 깊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하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시각, 세진글로벌 본사, 강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금융감독 조사팀. 예, 강재훈입니다.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입양기관, 이미 조사 대상입니다. 뒤에 기업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재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잠시 침묵. 다운브릿지 투자. 재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회장님께 바로 보고하겠습니다. 시설 창가. 도윤은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안고 있는 하준.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동생을 안고 있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서아가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당신,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 그 말이 공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천천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지킨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이 보호시설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복도 끝 작은 휴게실. 하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 은유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막내 준서는 담요 속에서 미세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아이들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줘요? 하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때문이야. 소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빠, 여기서 일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랑 싸우고 떠났지. 말이 끝나자 공기가 잠깐 얼어붙었습니다. 하주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어른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강재훈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뒤에 붙은 투자사, 확인됐습니다. 도윤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누구지? 재훈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로고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다운브릿지 투자, 입양기관 자금의 70%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투자사라고요? 겉으로는요. 재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아동 후원금 구조가 이상합니다. 입양이 성사될 때마다 해외 계좌로 거액이 빠져나가요. 도윤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아이들을 상품처럼 굴린다는 거군. 회의실 안 서류들이 빠르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재훈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투자사 대표 이름 이태성.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성?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도윤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준호랑 같이 일하던 전 동료다. 순간 방 안 공기가 눈에 보일 듯 얼어붙었습니다. 시설 반대편 어둡게 꺼진 원장실 안 시설장 박미정이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예, 대표님. 수화기 너머 낮은 남자 목소리. 왜 재벌이 거기 있어? 몰랐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이들 지금 바로 이동 준비해. 박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요? 법무팀도 붙어 있는데 전화 너머 목소리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지.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미정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복도 하주는 물을 가지러 나왔다가 우연히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틈 오늘 밤 이동 재벌 룸피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소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우릴 다른 데 보내려고 해.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도윤을 찾아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저씨, 하준의 숨이 가빴습니다. 오늘 밤 우릴 다른 데 보낸대요. 서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도윤의 눈빛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확실해?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들었어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도윤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재훈, 예, 회장님. 차 준비해. 서아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어디 가려고요? 도윤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먼저 움직인다. 뭐려? 그는 하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 다시 뺏기지 않게. 소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 가족, 시설 정문, 검은 세단들이 하나둘 불을 켰습니다. 경호팀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재훈이 이어폰에 대고 말했다. 출입 통제 시작합니다. 외부 차량 접근 막으세요. 서아가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우리가 먼저 준비했어. 하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도윤의 코트 자락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놓치지 않겠다는 듯 시설 외곽 멀리서 검은 밴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끈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전석 남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늦었네, 회장님. 그의 입가에 얇은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이야. 도윤. 시설 정문 앞 눈발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일렬로 서 있는 사이로 낡은 검은 밴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꺼지자 순간 공기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짙은 코트를 걸친 40대 중반의 남자. 눈빛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입가의 미소는 지나치게 얇았습니다. 오랜만이네, 도윤. 그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태성. 하준이 그 이름을 듣고 조금 더 도윤의 뒤로 숨었습니다. 태성은 아이들을 한번 훑어보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찾았구나. 강재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허가 없이 들어오시면. 태성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난 싸우러 온 거 아니니까. 그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얘기 좀 하자. 도윤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여기서 할 말 없어.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래도 넌 내 말 들어야 돼. 잠깐의 침묵. 눈보라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설 안쪽 회의실. 문이 닫히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태성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전 그대로네. 도윤은 서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왔지? 태성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아이들. 서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이미 거의 끝났어. 도윤의 눈빛이 번쩍 흔들렸습니다. 뭐? 태성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해외 계약서.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합법이야. 강재훈이 낮게 말했다. 조작된 서류네요. 태성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도윤의 손등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왜 이런 짓까지 하지? 도윤이 낮게 물었습니다. 태성의 미소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너 기억 안 나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나오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내가 선택했잖아.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사 살리겠다고. 준호 버렸잖아. 서아가 조심스럽게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건.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핑계지. 그의 눈이 서서히 식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다 가져가기로 했어. 그의 시선이 문 너머 아이들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저씨. 하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두려웠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릴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태성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소년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좋은데야. 거짓말. 짧은 한마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 거기서 죽었잖아요. 태성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하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소년의 손이 도윤의 코트를 꽉 잡았습니다.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 낭비네. 그는 코트를 털며 말했다. 오늘 밤 차량 올 거야. 서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협박이에요? 태성이 웃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경고지.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이번엔 내가 늦는다. 문이 닫히자 회의실 안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들렸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서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오늘 밤 진짜로 올 거예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좋아.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기다린다. 하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 안 가요? 도윤이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는 쪽이 아니라 지키는 쪽이야. 시설 외곽. 경호팀 차량들이 조용히 위치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 하나 떠올라 어둠 속을 천천히 비쳤습니다. 눈보라가 더 거세졌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반드시 벌어질 분위기였습니다. 밤 9시 58분. 시설 외곽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며 가로등 불빛마저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주차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호팀 차량 3대가 조용히 위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강재훈이 낮게 말했다. 회장님, 움직임 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한 대, 2대, 그리고 또 한 대. 검은 벤 3대가 천천히 진입로를 타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동 준비.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공기가 단숨에 긴장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서아가 아이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준아, 수아야. 하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네요. 소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도윤이 잠깐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섭지 않냐?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니까. 짧은 말이었지만 도윤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밤 10시 정각. 벤 한 대가 시설 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시간 맞춰 왔네. 이태성이 차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도윤, 그가 크게 불렀습니다. 아이들 데리러 왔어. 정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는 경호팀 2명, 눈이 빠르게 쌓이며 발자국이 깊게 찍혔습니다. 여긴 끝났어, 태성. 태성이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의 손짓과 동시에 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가득 담긴 케이스. 법적으로도 문제없어. 강재훈이 서류를 넘겨받아 빠르게 훑었습니다. 가짜입니다. 태성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냐고 했잖아. 그 순간 하준이 건물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도윤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준아. 소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릴 데려가도 우린 안 따라가요. 태성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애들은 선택권 없어. 있어요.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린 물건 아니에요. 눈보라 속에서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의 눈빛이 조금 식었습니다.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방법 바꿀게. 손짓 하나. 벤에서 내려온 남자 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경호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눈밭 위에서
서로 간격이 좁혀졌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멈춰. 도윤의 한마디. 경호팀이 멈췄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야 말이 통하네. 도윤이 천천히 코트 안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너 찾던 거. 태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야 그거. 도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몇 장, 그리고 녹취 파일이 담긴 USB. 준호 사건. 태성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어디서?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끝내자. 잠깐의 정적. 눈발이 더 세게 흩날렸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는 손을 내렸습니다. 벤 옆에 있던 남자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늘은? 태성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문이 닫히고 밴들이 하나둘 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멀어지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준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갔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서아가 긴장을 풀며 말했다. 진짜 위험했어요.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왜 나왔어? 소년이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도망만 다니면 계속 쫓아올 것 같아서요. 도윤의 표정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그는 소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지켰다.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또 다른 차량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든 밤, 시설 안회의실은 불을 낮춘 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아까 태성이 떠난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재훈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물러난 건 완전히 포기해서가 아닙니다. 도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보여준 그 USB, 준호 사건 맞죠? 잠깐의 침묵. 도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내 동생이었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문제로 우린 갈라섰고 그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날 준호는 혼자 남았다. 강재훈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죠. 도윤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태성은 그걸 아직도 내 선택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고 있어야지. 하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 안 와요. 소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끝에 섰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왜 저렇게 화나 있었어요? 도윤이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잃어버린 게 있어서. 하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서아와 강재훈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소년의 표정이 어른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준이 말했다. 우릴 이용하려는 건 잘못된 거죠. 도윤의 시선이 소년에게 천천히 고정됐습니다. 맞아. 그 한마디가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강재훈이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태성이 내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도 위에 여러 이동 경로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공항 말고 다른 루트도 준비했어요. 서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우릴 계속 시험하는 거네요. 도윤이 낮게 말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간다. 회의실 분위기가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어디로요? 하준이 물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준호 사고가 난 곳. 소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강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차 준비해. 서아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요? 그래.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간다. 차량 세 대가 조용히 시설을 빠져나왔습니다. 눈길 위로 타이어 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하주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저희 도와줘요? 도윤이 잠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이번엔 누구도 혼자 남게 안 하려고. 소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폐쇄된 물류 창고 앞 차량들이 멈췄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녹슨 철문을 비췄습니다. 강재훈이 말했다. 여기 맞습니다. 도윤이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차갑게 얼어붙은 철문을 밀었습니다. 끽. 문이 열리며 어둠 속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늦었네. 이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천천히 식었습니다. 결국 여기였네. 태성이 웃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하준이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녹슨 철문 안 차가운 공기가 숨을 눌렀습니다. 헤드라이트 빛이 뒤에서 길게 들어오며 도윤과 태성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겹쳤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변한 게 없네.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아와 강재훈은 뒤쪽에 멈춰 섰고 하주는 아무 말 없이 코트 주머니 속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손을 펼쳤습니다. USB. 도윤이 말했다. 조건부터 말해. 태성이 웃었습니다. 역시 너답다. 그는 창고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철제 책상이 있었고 위에는 낡은 파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태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호가 남긴 마지막 기록.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설마 강재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기 직전 태성이 말했다. 근데 알아야 할 게 있어.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지? 태성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내가 떠나서 죽은 게 아니야.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태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사고 아니었어. 서아가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요? 태성이 낮게 웃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 도윤의 눈빛이 서서히 식었습니다. 누가? 태성이 말했다. 지금 너희 뒤에 서 있는 사람들 말고. 강재훈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헛소리입니다.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거짓말 안 해.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준을 바라봤습니다. 이해도 알게 될 거야. 하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이 파일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와 녹음 파일이 담긴 장치. 그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도윤의 숨이 멈췄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서아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준호 씨, 녹음 속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멈춰야 했어. 형은 절대 혼자 남지 마. 녹음이 끝났습니다. 긴 침묵. 태성이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난 널 미워했어.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이전보다 단단했습니다. 근데 도윤이 천천히 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내자. 태성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창고 밖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강재훈이 놀라 외쳤습니다. 경찰? 태성이 말했다. 내가 부른 거야.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태성 씨, 그리고 관련자 전원. 조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아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끝난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는 하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도윤이 잠깐 망설이다가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야. 눈이 그친 밤, 창고 밖으로 사람들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태성은 경찰차 쪽으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 왜? 태성이 말했다. 준호가 남긴 건 증거가 아니라 선택이야.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차 안. 하준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도윤 씨, 응,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도윤이 잠깐 웃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까지. 소년이 처음으로 조금 크게 웃었습니다. 새벽빛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떠났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다시 서로의 손을 잡게 된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순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